안녕하세요. 4주 공부할 거 3주로 줄여주는데 도움되는 수련 목회자 수다 영상, 이제 8번째 영상을 한번 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이제 교리와 장정에 있는 남은 것이 이제 8편 선거법, 9편 경계법, 10편 과정법이 있는데 아마 오늘 영상엔 이걸 다 할 것 같습니다. 이건 그만큼 이 내용들이 그만큼 적다는 거죠. 그만큼 뭐 교리화장정은 제일 중요한 거 3편, 4편, 7편이 굉장히 좀 범위가 좀 다양하고 외울 게 많지만 그래도 8편, 9편, 10편에 있는 내용들이 적어도 시험 문제가 두세 문제씩은 나온다는 거 여러분들이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선거법. 이제 2년에 한 번씩 감리교에선 선거가 있고요. 그 선거 결과에 따라서 항상 뉴스가 나옵니다. 감독이 누가 됐대, 뭐 감독회장이 누가 됐대, 뭐 그런 내용들이 나오는데요. 그런 것들을 뭐 규정하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우선은 감독회장 선거는요, 정기총회 30일 전 혹은 15일 전 사이에 선거일을 정하여 다음과 같이 시행한다라는 하나의 규칙성을 갖고 있습니다. 즉, 15, 30이라는 이 숫자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굳이 정기총회 전에 해야 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정기총회 때 감독과 감독회장이 취임식을 갖게 되는 거죠. 총회에 있는 그 시간 안에서 이렇게 나오고요. 그러니까 정기총회 되기 30일, 15일 전 15, 30이라는 이 숫자를 한번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이제 선거법에 대한 문제인데요.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위원 선출 및 임기에 대해서 틀린 것을 물어봤는데 뭐 정답은 4번이기도 합니다만 내용을 자세히 읽다 보면 크게 딱 이게 정답이구나 하는 게 보일 정도의 내용이 좀 있어요. 뭐 선거관리위원회 임원 임기라던가 뭐 그런 거는 총회는 2년에 한 번씩 이루어지니까 당연히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총회부터 총회까지 하는 그런 식으로 돼 있는데 이러한 문제 중에 대부분 이걸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17년도, 19년도에 나왔던 문제에 보면 피선거권이랑 투표할 수 있는 권리이며 관독회장 입후보에는 제한이 없다라고 돼 있는데 이게 틀렸다는 거죠. 나머지들은 한번 그냥 보기만 쭉 읽어보면 다 이해가 되기는 하는데 피선거권은요 표를 받을 수 있는 권리예요. 그러니까 출마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는 거죠. 투표는 찍는 건데 그거는 피선거권이 아니라 선거권이라고 하는 거죠. 요런 거 그냥 법률 용어라서 요 부분은 그냥 외워두면 꼭 이해를 하고 해야지 문제를 푸는 데는 어려움이 없다는 거죠. 대신 여기 감독과 감독회장 이 부분에는 제한이 없는 게 아니라 총 2번밖에 못합니다. 계속 나가게 되면 뭐 참 많이 싸울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2번이란 제약을 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한 피선거권에 대해서 여기서도 이런 보기 내용들이 있는데 거의 다 내용 보기들은 똑같아요. 뭐 임기는 마칠 수 2년 전에 은퇴해버리면 안 되니까 임기를 마칠 수 있는 이로써 총회부터 총회까지 그리고 감독은 2년간 혹은 4년간 감독회장은 4년간 각종 부담금은 당연히 완납을 해야죠. 돈과 같은 거 그런 것들. 그리고 3번 부동산은 유지재단에 편입해야 한다. 이거 편입 안 했다고 큰일 나는 사람들 좀 많이 있어요. 당선돼도 당선 무효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꼭 반드시 기억하면 좋을 것 같아요. 선거로는 보통 감리사까지는 안 하지만 감리사인 분들도 보통 유지재단에 편입 등기를 해야 하는 쪽으로 이제 얘기가 돼 있고요. 그리고 현직 감독인 사람이 뭐 갑자기 감독회장으로 출마하는 것은 좀 불가능한 구조이기도 해요. 물론 임기가 마친 후에 바로 감독이 되는 경우 감독 임기 시작되는 것은 출마는 가능하지만 뭐 예를 들어서 갑자기 보궐선거 형식으로 됐을 때 감독 임기 중간에 이제 감독회장 임기가 겹치는 그런 때는 이제 출마할 수 없는 것 정도 요 정도는 솔직히 여러분들이 보기를 그냥 꼼꼼히 읽어보면
다 알 수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저 또한 이 문제들을 그냥 보기만 천천히 읽어봤는데 정답을 바로 쉽게 맞출 수 있었거든요. 참고로 저는 대학원 다닐 때 장학금을 안 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똑똑한 편이 아닌데도 아니거든요. 아니, 물론 뭐 장학금이야 선택받은 사람만 받는다는 뭐 그런 속설도 있기는 하지만 저는 그닥 그렇게 성적이 좋은 편도 아니고 한데도 불구하고 보기만 꼼꼼히 읽어봤는데도 문제를 맞출 정도면 이 내용들이 그렇게 어렵지는 않다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면 속상하신 분들이 계시려나? 자, 그리고 선거법에서 꼭 알아둬야 할 것은요. 이제 선거권자, 투표를 할 수 있는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 하면 해당 연회에 이제 정의원 11년 차, 11년 차. 좀 여기서 헷갈릴 수도 있는데 감리사는 12년 차부터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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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메라가 뒤집어져서 나오고 근데 12년 차부터 가능을 한데 이제 선거는 정의원 11년급 이상, 이거 꼭 외워두시면 좋습니다. 시험에 나와요. 11년급 이상의 그 교역자 수와 그리고 지방의별 그와의 동수의 평신도들. 뭐 예를 들어서 정의원 11년 차급이 이제 10명이다. 그럼 그 지방에서 평신도 10명.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동수로 해서 선거권을 투표할 수 있는 권한을 주게 되는 시스템인 거죠. 뭐 예를 들어서 갑자기 2년 전에는 15명이었는데 갑자기 2년 후에 11년급이 뭐 8명 10명으로 줄었다. 그럼 평신도들도 그만큼 10명으로 줄고 뭐 예를 들어서 15명에서 20명으로 늘었다. 그럼 평신도들도 20명으로 맞춰서 하는 뭐 이런 구조인 거죠. 그러다 보니 뭐 2년 전에 어떤 장로님이 선거권이 있었는데 2년 후에는 선거권이 없다. 그거는 다 이제 교역자 수 기준으로 맞추다 보니 나타나는 뭐 그런 현상이죠. 뭐 그것 때문에 대판 싸우는 데가 많더라고요. 다 선거는 원래 다 싸우면서 크는 건가 봐요. 나도 나중에 그렇게 되려나. 자, 그리고 이제 선거 중립의 의무에 대한 문제도가 한번 객관식으로 나옵니다. 16년도와 20년도에 한 번씩 나오는데요. 선거 중립의 의무 대상자는 간단합니다. 감독회장, 감독감리사, 단체 장급이죠. 그리고 선거관리위원. 선거관리위원이 나는 저 후보 지지할래 이렇게 말 떠들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감리교 본부와 연회 본부의 이제 임직원들. 그 사람들은 이제 선거에서 누구 찍어야 한다. 옆에서 떠들잖아요. 그거 녹음해갖고요. 찌르면요 잘려요. 그래서 가끔 이런 생각이 들어요. 몸에 항상 녹음기를 들고 다녀야 하나? 어, 누굴 잡으려고? 그런 생각을 한번 한 적이 있어요. 이런 내용들이나 돌아가는 추세를 보다 보면. 뭐 그랬던 적이 있었죠, 뭐. 그리고 여기서 이제 16년도에 나왔던 문제인데, 객관식으로 한 번씩 나왔어요. 여기서 보면 이제 선거운동의 금지사항이 아닌 것은 이라고 돼 있는데, 이것도 솔직히 말해서 보기만 그냥 읽어보면, 요거는 하면 안 되지! 하는 게 눈에 보이는데, 그 중에 하나, 후보자가 이제 총회, 연회, 지방회의 행사를 주선하는 행위. 예를 들어서 뭐 남선교회나 여선교회에서 이제 바자회를 하는데, 이제 내가, 감독 후보자야. 후보자인데, 지방회 행사를 해야 합니다라고 이제 선거 기간? 아무튼, 선거 기간은 특별히 없어요. 그냥 평소에 했는데, 뭐 주선하는 행위는 당연히 그냥 이건 불법 행위가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주선함으로써 좀 자기 홍보가 좀 될 수 있지만 어, 감리교회 이제 선거가 공식 선거 기간이 없어요. 뭐 예를 들어서 시장 선거나 대통령 선거나 국회의원 선거 때 보면 선거일로부터 약 2주인가 3주인가 정도 이제 공식 선거 기간이 있거든요. 그 기간만 할 수 있게 돼 있는데 감리교회는 그런 게 없죠. 그러다 보니까 지방 뭐 여선교회에서 바자회를 한다. 그거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거나 하는 거는 뭐 특별한 금지 사항은 아니라는 거예요. 뭐 요 정도만 좀 알면 좀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요 문제는 항상 똑같이 나왔던 거예요. 저번 이제 재판법에서도 나왔는데 선거가 잘못됐어.
뭐가 잘못된 비리가 나왔어요. 그럼 신고를 하잖아요. 고소를 가면 60일 내에 이제 결과를 이제 내야 한다는 뭐 그런 내용이죠. 즉 뭐냐? 심사 30일, 평가 이제 재판 60일. 뭐 요 공식에 의해서 좀 나온다는 거죠. 즉 간단히 말해서 30일 아니면 60일로 찍으시면 돼요. 물론 각각 15일씩 연장은 되긴 한데 요런 거 이제 좀 잘 외우기 힘들면 30일, 60일 결과를 내야 한다면 60일 뭐 그런 식으로 내면 된다는 거죠. 자, 여기까지가 선거법의 내용 끝이에요. 뭐 별거 없어요. 좀 요 부분은 좀 특별히 많지는 않은데 선거라 이제 뭐 그 정도만 좀 기억해두면 그냥 좀 간단히 말하면 그냥 보기에 예를 들어서 객관식이다. 근데 글이 길어요. 글씨가 길면 정신이 없잖아요. 머리가 아파. 하지만 꼼꼼히 읽으면 정답이 보인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뭐 그게 만약에 힘드신다면 역대대로 나왔던 시험 문제를 그냥 그것만 풀어봐도 거기 있는 내용만 이해해도 선거법에 대해서는 특별히 그 문제 푸는 데는 어려움은 없어요. 예, 없을 것 같아요가 아니라 없어요. 진짜 없어요. 저는 없었어요. 저는 그렇게 똑똑하지도 않는데도 저한테도 없었는데 뭐 여러분들이야 뭐 저보단 바보는 아니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9편 경계법. 경계법은 뭐냐? 연해, 지방의 그 경계를 결정하는 그런 내용인 거예요. 예. 여기서도 뭐 특별하게 이제 기억해야 할 건 숫자들이죠. 숫자들인데, 그래도 지방이나 연해 경계법에 대한 가장 기본 원칙을 하나 말하자면, 이 문제가 대충 볼 수 있는데, 14년도, 15년도, 20년도, 21년도 총 4번이 나왔던 거예요. 즉 뭐냐? 감리교회 연해 경계는 개체교회 수와 분포 상황, 행정 단위 구역 및 생활권의 형성 등을 고려하여 이제 발표와 같이 정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제일 중요한 키워드가 바로 이 행정구역이에요. 즉 뭐냐? 행정구역대로 이제 웬만하면 경계를 정한다는 거예요. 물론 뭐 그렇죠. 예를 들어서 대전광역시가 있잖아요. 제가 있는 남부연에는 대전광역시인데 대전광역시를 뭐 예를 들어서 뭐 남북으로 딱 나눠서 뭐 대전 북대전 쪽을 뭐 예를 들어서 충청연으로 편입시킨다던가 그리고 뭐 남대전을 뭐 충북연으로 편입시킨다던가 뭐 그런 식으로는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웬만하면 대전이다 그럼 대전 하나로 묶어서 뭐 남부연애가 있지만 만약에 없었다고 가정하면 충청연애는 충북연으로 대전을 하나로 묶어서 편입시켜야 하는 뭐 그런 방침이라는 거죠. 이게 이제 경계법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원리고요. 그래서 이 행정구역이라는 이 단어를 꼭 기억해두면 문제 한 문제 거저 맞출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객관식으로 나왔던 건데요. 거의 5번 연속으로 나왔는데 지방회나 지방회를 분리해야 돼. 너무 많아. 그러면 이것을 뭐 예를 들어서 다른 지방을 합쳐서 뭐 두 지방을 합쳐서 3개로 나눌지 아니면 그냥 한 지방을 2개로 나눌지에 대한 그 기준선이 있다는 거예요. 즉 뭐냐? 지방회를 이제 2개로 나누려고 해. 그러면 이제 개척교회가 60개 이상은 돼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정회원이 30명 있어야 한다는 그 지방 안에. 그래야지 이 집 한 개 지방을 2개로 나눌 수 있는 조건이 되는 거예요. 하지만 만약에 2개 지방을 합쳐서 3개로 나눌 계획이 있다고 쳐봐요. 그럼 지방에마다 45개 이상일 때는 이제 뭐 조정위원회 거쳐서 인근 지방과 뭐 2개 지방 합쳐서 3개로 나누는 일이 있다는 거죠. 제일 중요한 것은 문제는 대부분 요 2개를 합쳐서 3개로 나누는 것은 거의 시험에는 안 나오는데 최근 21년도에 한 번 나왔어요. 그러기 때문에 그 이전에는 뭐 개척교회 수 60개와 30개라는 이 정연 30명이라는 이 숫자는 반드시 기억하면 좋겠지만 웬만하면 앞으로 나온 문제 추이가 이렇다면 보통 이제 2개 지방을 합쳐서 3개로 나누는 그런 식의 이제 문제가 더 나올 그럴 일이 더 일어날 것 같으니 60, 30, 45라는 이 숫자를 꼭 기억해 두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문제 여러분들 거저 맞출 수는 있어요. 그리고 이제 요거는 크게 뭐 문제는 안 나올 것 같은데 그냥 간단해요. 이거 보궐로 선출된 임기에 대한 문제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보통
이제 총회가 2년에 한 번씩 있기 때문에 보통 웬만한 임기는 거의 2년 임기예요. 아니 모든 임기가 거의 2년 임기일 거예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연애 총무 빼고 연애 총무는 4년 중임이죠. 왜냐면 저기 특정 감독이 그 자기 사람 꽂는 것을 좀 방지하기 위한 진영 논리의 중립을 지키기 위한 하나의 논리대로 연애 총무만 4년 중임제, 그래서 4년 총 8년, 4년에서 8년을 할 수 있도록 임기를 보장해 주거든요. 본인 스스로 내려놓지 않는 이상. 본인 스스로 내려놓게 만든다는 게 좀 문제겠지. 근데 웬만하면 거의 임기 감독이나 감독회장님은 4년이네요. 근데 보통 2년으로 수정하려고 한다는 뭐 그런 움직임이 있기는 한데 웬만하면 다 2년인데 이 내용은 그냥 간단해요. 2년인데 갑자기 사정이 생겨서 1년만 하고 내가 딴 연애로 갔어. 그럴 수도 있잖아요. 솔직히 어떤 사람은 뭐 교육부 총무하다가 1년만 하다가 딴 지방으로 갈 수도 있거든요. 이런 것처럼 이제 선출된 인원이 새로 선출되면요. 그냥 2년제가 아니라 그 전에 내려놨던 사람의 자녀 임기로 한다라는 거예요. 즉 뭐냐, 이것이 만약에 뭐 1년만 하고 그만두는데 다음에 할 사람 2년 시킨다? 그렇게 하면 좀 족보가 많이 꼬여요. 진짜 꼬여요. 어, 너무 많이 꼬여서 문제인 거죠. 어떤 교회 이제 뭐 여선교회 총회장이 이런 식으로 뽑혔는데 항상 할 때마다 좀 꼬여갖고 좀 행사 잡는 거나 그런 게 조금 힘들었었거든요. 그래갖고 웬만하면 자녀 임기로 보궐로 선출된 임기는 자녀 임기로 하는 것이 기본적인 원리 이거로 되어 있던 거예요. 이게 딱 한번 경계법, 그러니까 경계로 하는 아니 지방 경계 그거 조정하는 위원회뿐만 아니라 모든 임기가 거의 다 자녀 임기로 이제 새로 선출되는 거로 한다라는 것이 이렇게 기본적인 내용인 거예요. 자, 이것도 경계법 끝났어요. 그닥 많지 않죠? 숫자 몇 개 하고 기본적인 원리만 기억하면 좀 쉽죠. 이제 과정법. 진급 과정이 될 수 없는 사람은 누구인가라는 문제가 한 3번 정도 나왔어요. 객관식인데요. 교역자 진급 과정의 대상자는 간단합니다. 담임 전도사. 교회 이제 담임인데 목사가 아니라 전도사. 수련 목회자, 기간 목회자, 군종, 수련 선교사. 선교사 이제 지망생. 이 사람들이 진급과정 대상자인데 여기에 이제 신방전도사나 전임전도사들 이 사람들은 진급 대상이냐? 아니에요. 네, 요게 이제 객관식에 좀 섞여 나오는 거죠. 저기 진급과정 대상자 5명 있지만 요 중에서 하나를 빼서 뭐 신방전도사를 넣는다거나 전임전도사를 넣는다거나 아니면 그냥 전도사라고 적거나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들은 교역자 진급 대상자가 아니에요. 그래서 누군가는 생각할지도 모르겠죠. 그럼 신방전도사가 아무리 나이가 많아도 수련 목회자가 위네요? 네, 위가 맞아요. 솔직히 까놓고 말해서. 아니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난 그 사람 뇌를 열어보고 싶어요. 진짜 열지는 않는데 그 사람들 생각이 아마 수련 목회자가 시샘돼서 좀 견제하는 사람들이 좀 있거든요. 솔직히 수련목 생활이요. 잠깐 얘기하자면요. 희한하게 담임 목사들이 질투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좀 있어요. 기껏 공부 열심히 해서. 이 어쨌든 수련 목회자 하면 거의 다 시험을 합격했으니까 나름 엘리트거든요. 물론 실제로 아닌 사람도 있긴 있지만 실제로 엘리트예요. 감리교에서 말하는 엘리트들이죠. 시험 합격해서 한 사람들인데 그러다 보니까 그냥 가면요. 나이도 젊고 하니까 좀 눈치 없는 권사님들이 좋은 전도사 왔다 하고 되게 좋아해요. 근데 그게 어떤 담임 목사님 그 얘기를 들으면 시기 질투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꼭 희한하게 요런 식으로 신방전도사 또 뭐 진급대상이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었긴 했거든요. 실제적으로는 아닌데 그러다 보니까 뭐 수련 목회자만 하는 구역 인사위원회를 여는데 거기에 그 수련 목회자를 시세만 만난 지 며칠 솔직히 만난 지 몇 달도 안 됐는데 왜 시세 보고 질투하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상황에 이제 신방전도사나 전임전도사를 넣어서 동급으로 만들어버리고 격을 떨어뜨리는 뭐 그런 게 좀 있어서 그것 때문에 이 문제를 헷갈리시는 분들이 좀 있더라고요. 죄송하지만 아니에요. 아닌 건 아니니까. 물론 이렇게 말하면 내가 언제 그랬어 이렇게 말하는 목사님도 있기는 한데
그러니까 내가 항상 몸에다 녹음기를 들고 다녀야 하나 뭐 하는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에휴, 이제 다 됐지 뭐. 지금 있는 곳은 너무 행복한 곳이라서 좋은 목사님과 좋은 사모님과 좋은 장로님, 권사님들이 있어갖고 지금 있는 곳은 너무 행복하게 사는데 아닌 것도 있더라고요. 에이, 뭐, 솔직히 수련 목회자 공부하는 도와주는 영상이 이런 걸 말하기는 못했지만 솔직히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기껏 공부 진짜 코피 흘리면서 열심히 했는데 그런 대접을 받아야 하나 하는 생각도 들고 그럴 바엔 그냥 단독 목회하면서 가난해도 단독 목회하는 게 더 낫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들거든요. 이건 뭐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아무튼 뭐 시험 문제 맞추기 위해선 진급 과정이 될 수 없는 사람들은 신방전도사, 전임전도사는 아니라는 거. 가끔 다르게 주장하는 사람들은 수련 목회자를 질투하는 사람들이겠거니 하고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세요. 굳이 말 섞지 마시고요. 네, 저만의 노하우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진급 과정 중에 나왔던 객관식으로 된 거인데 이거는 그냥 글자가 길게 나와요. 무지하게 길게 나와요. 그래서 글자가 길잖아요. 1번 글자가 2줄, 2번 글자가 2줄, 3번 글자가 3줄 하면 머리 아프잖아요. 근데 꼼꼼히 읽어보면 내용은 쉬워요. 그냥 이것만 알면 돼요. 준회원 진급 과정을 거쳐서 목사 안수 받으면 준회원이 아니라 정회원으로 허입된다. 뭐 당연한 내용이잖아요. 그리고 군목하는 사람들, 선교사들은 준회원 허입과 동시에 목사 안수를 받아요. 물론 이때 받는다고 바로 정회원이 되진 않아요. 그냥 준회원 1, 2년 남은 1, 2년 동안 이제 목사로서 생활할 수 있는 건데 왜 군목과 선교사는 그렇게 하냐라고 하는데요. 솔직히 군목인 사람들은요. 활동하는 지역에 딱 가면요. 거기에 천주교 사람들도 있고요. 거기에 또 뭐야 불교 사람도 있고요. 거기 또 뭐야 그 그렇게 있는데 거기 딱 갔는데 나머지들은 다 목사고 다 높은 직책인데 혼자만 전도사면요 짬이 안 돼서 뿔려요. 또 예를 들어서 선교사인데 선교를 딱 나갔어요. 나갔는데 나는 전도사야. 공식적인 교역자 진급 과정이지만 난 전도사였는데 주변에 다 들어보니까 다 목사만 있어요. 그러면요 은근히 꿀려요. 그래갖고 웬만하면 준회 허위과 동시에 안수받고 바로 파송지로 가는 그런 내용인 거예요. 그래서 군목과 선교사들은 준회원 허위과 동시에 안수받고 이제 준회원 과정이지만 안수받고 나간다는 거. 뭐 그 정도 차이점이 있고 이제 준회원 과정은 이제 2년 과정인데 그럼 3년 과정 아니에요라고 말을 하는 사람인데 이 여기서 말하는 이 준회원 2년 과정은 서리전도사 기간을 뺀 거예요. 서리전도사 1년, 준회원 2년. 그래서 도합 3년인데 그 중에 서리전도사에서 준회원 허입식을 거쳐서 이제 준회원 전도사가 되는데 이 남은 2년 과정을 5년 안에 마무리를 져야 한다는 거죠. 물론 요새 기간이 좀 개념이 또 다시 개정이 돼서 이 서리전도사 과정도 1년 안에 끝낼 수 있지만 만약 예를 들어서 시험에서 너무 많이 떨어지잖아요. 그럼 그것도 3년 안에 패스해야 한다는 조건이 좀 붙어 있어요. 그냥 요 정도만 이해하면 그냥 요런 문제들은 그냥 쉽게 풀 수 있도록 돼 있는 문제인 거죠. 요 주년 2년을 5년 이내에 한다는 것이 조금 저도 처음엔 이해하기는 힘들었는데 이 생활을 하다 보니까 다 이해는 되거든요. 근데 저는 처음에 이 내용을 굉장히 이해하기 힘들었는데 그러신 분들이 좀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만약에 이 내용이 준회원 진급과정 2년 과정을 5년 이내에 한다는 이 내용이 좀 이해가 간다면 옆에 있는 사람한테 물어보세요. 어쩔 수 없네요. 이 총 진급과정은 서리전도사 1년, 준회원 2년, 합쳐서 3년인데 그 중에 준회원 2년을 5년 안에 패스해야 한다는 내용 좀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요거는 거의 매년 나온 문제입니다. 수련 목회자는 임지를 옮길 수 없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1년 이상 심우한 사람, 즉 뭐냐? 서리전도사 기간 끝낸 사람 말하는 거예요. 서리전도사 기간 끝낸 사람은 이제 결의를 거쳐 1회 딱 한 번 임지로 옮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제가 살았죠. 수련 목회자 과정 딱 6개월 남았는데 담임자 바뀌어갖고 젠장.
그런데 내가 아직도 이거 찬스 안 쓰고 있었는데 6개월 남겨놓고 그러더라고요. 같이 못하겠다고 딴 교 알아보라고. 누구는 뭐 같이 하고 싶나? 단임자 바뀌니까. 그것도 이제 또 은퇴한 사람은 뭐 나 몰라라 뭐 할 수 있겠어요? 그러더니 뭐 어떤 교회에 이제 또 전도사 구한다고 했는데 계속 못 구하더라고요. 좋으신 목사님인데 저분 좋은데 왜 전도사 못 구하지 했는데 내가 거기로 가게 됐어요. 그래서 살았지 뭐. 근데 이게 근데 이 문제는 꼭 기억해야 할 것은 뭐 특별한 사정이라고 돼 있는데 솔직히 담임 목사님의 정치력이라고 할까요? 정무적인 능력에 따라서 거의 웬만하면 됐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그 담임자 바뀐 교회에서 계속 도장을 안 찍어주려고 땡깡 부리더라고요. 그래서 좀 힘들었는데 근데 어떻게 이렇게 딱 어떻게 도장 찍히고 절차 진행되는 거 보면 주님이 저를 부르신 건 맞긴 맞나 보다라는 생각을 들었던 적이 있었죠. 그래서 이제 새로 시작한 것에서 이제 부목사도 하고 하는데 더 열심히 하고 싶었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 어쨌든 좋으신 분이고 뭐 제가 또 여차하면 그냥 안 되면 뭐 독립교단 가야지 하고 생각하고 있던 차에 했으니 또 잘하고 싶은데 이 코로나는 언제 끝나는 코로나 때문에 뭐가 안 되네 또 참. 아유 그냥 주님이 때가 아니니까 좀 기다리라는 뜻인지 기도하라는 건지 기도하는 것도 가끔 젊은 혈기에 기도하는 것도 지치기도 하고 어떻게 하나 하는 생각도 드는데 아무튼 요런 과정 뭐 이야기가 좀 TMI로 딴 데 샜네요. 아무튼 요런 과정 요거는 꼭 시험에 나와요. 1년 이상 심우한 사람 예를 들어서 수련 목회자 생활 바로 했다고 해서 3개월 만에 바로 딴 교회로 옮길 수는 없어요. 1년 동안 서리전도사 과정을 마무리 지은 사람 1년 이상 심우한다는 말이 원래 이거거든요. 준회원 허입식을 한 사람만 한 번 옮길 수 있다. 요 정도 내용이 있습니다. 근데 이거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아이씨 내가 못해먹겠다 하고 그냥 옮겨야지 하고 바로 잠수 타면 안 돼요. 거기서 너를 보낸다는 도장을 찍어야 돼요. 이거 생각도 안 하고 가는 사람들 많더라고요. 나는 잘린 거지만 나는 잘린 건데 도장을 안 찍어주긴 했는데 이 뭐 수련목 이건 뭐 부교육자들도 노조가 있어야 하나. 아무튼 뭐 요런 문제 정도는 꼭 있어야 한다는 거, 꼭 나온다는 거 여러분들이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교리화 장정에 대한 내용을 다 마무리 지었습니다. 한 영상 6, 7개 정도는 한 것 같은데요. 요 다음에는 이제 감리교 신학으로 해야 할지, 감리교회사에 대한 내용을 해야 할지 좀 고민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웨슬리 신학이나 조직 신학이 좀 많이 약한 편은 있어서, 근데 저는 뭐 시험 대비용으로만 알려드릴 테니까, 그래서인지 감리교 신학은 크게 할 말이 없을 것 같기도 한데, 그래도 한번 내용은 잘 준비해서 감리교 신학이나 아니면 감리교회사 또 내용으로 이런 식으로 한번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련목회자 수다 영상은 8번째 편은 여기까지입니다. 끝!